주민참여제도의 설명을 옳지않은 거예요. 주민참여제도 1번 주민 소환 대상은 자치단체 장,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지방의 의원, 그 다음에 교육감이다. 여러분들 주민 소환 대상들이에요. 단체장,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지방의 의원. 아까 얘기했죠. 교육감도 대상이라고. 아까 교육감도 여기에 대상에 해당합니다. 2번 현행법상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순서는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순서다. 아까 조감투 송환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주민투표는 자치단체 장에게, 주민감사 청구는 감사원에, 그 다음에 주민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주민소환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한다. 아까 내가 국민감사 청구 얘기했지? 국민감사 청구 어디에 한다고 그랬어? 감사원에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주민감사 청구는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장에게,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은 광역자치단체 장을 감사 청구할 때 그 사무처리에 관한 주무부 장관에게. 오케이? 그래서 그 3번의 지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민감사 청구는 감사원에 틀린 표현입니다. 오케이? 틀린 표현이죠. 국민감사 청구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소송은 관할 행정법원. 오케이? 주민소송은, 그 다음에 주민소환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한다. 각각. 4번 주민소송의 소송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 중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 그 다음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주민소송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주민감사 청구를 했는데 그 주민감사 청구에 불복하면 주민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감사 청구가 있기 전에 주민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감사 청구를 먼저 하고 나서 그 주민감사 청구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이 이어지게 된다. 오케이? 여러분들 이 주민소송은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도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표현했던 이런 내용들에 관한 건데, 뭐 공금 지출에 관한 거라 할지, 공금 지출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기에 관한 거. 그러니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는 주민도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13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자, 14번. 우리나라의 시민참여 예산제도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예산 편성 단계에서 특정 사업의 시행과 관련해서 주민 발언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주민참여 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예산. 그래서 청주시가 예산을 편성하잖아. 그러면 그 편성한 예산안을 가지고 각 지역에 찾아가면서 설명회를 갖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 이 정도 규모고 이 예산을 가지고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할 것이며 청주시에 그다음 이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회를 갖는 거예요. 주민참여 예산. 오케이? 그러면 주민들이 그러한 그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산 편성 단계에서 특정 사업의 시행과 관련해서 주민 발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 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정보 공개 청구 제도를. 그 다음에 3번,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된 경우에는 주민 감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주민 감사 청구를. 4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국민소송 제도를 입법화했다. 그런데 그런데 아까 주민소송 얘기는 했죠? 근데 국민소송 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국민소송 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소송 제도는 가능한데. 아셨어? 주민소송은. 국민소송 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14번은 4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주민참여 예산에 있어 예산 편성 과정에 이렇게 주민들을 참여시킨다고 그랬죠? 절차상의 구속력을 인정합니다. 오케이?
반드시 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주민 참여를 통한 그래서 의견 개진이랄지 뭐 이런 내용들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자치단체 예산안과 더불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런 주장을 했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타당하다라고 한다면 지방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런 예산도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다 요구하고 주장했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의 예산을 전부 다 반영해갖고 사업을 할 수는 없죠.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구속력은 인정이 되지만 내용상의 구속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민들이 특정 사업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러한 주민의 요구를 다 반영할 수 없다는 얘기야. 아셨어?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 편성 과정에 반드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만 주민이 주장한 이런저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걸 반드시 예산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 또 반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리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에서는 절차상의 구속력이 인정되지만 내용상의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15번에서 주민참여, 14번에서 시민참여 예산제도의 설명서를 찾는 것은 정답이 4번이죠. 15번 봅시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설명서를 찾는 거 1번.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두 번째,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이거 끝나고 다음 달에 특강 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 행정학 관계 법령. 거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법령을 근거로 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거의 한 20문항 가운데 10문항 이상은 법령 관련 문제들이 그러니까 출제에 있어 법령을 근거로 출제를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기본 이론 시간에 정리는 했지만 법령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했던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그 법령 해설하고 또 시험에 출제 가능한 그런 법령 근거들, 그 다음에 또 그거하고 연관된 기출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쭉 해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정리하고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5번에 2번은 틀렸어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3번, 예산 과정에서 시민들의 선호를 반영함으로써 대응성을 강화할 수 있다. 예산 과정에 시민들의 선호를 반영한다는 거죠. 4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서 주민 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주민 참여 방식을 정할 수가 있다. 주민 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주민 참여 방식.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직접 주민들이 전부 다 공청회에 참여하거나 설명회에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지를 하는 거야. 청주시의 홈페이지다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쭉 자료를 올리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동영상을 촬영해서 설명을 쭉 하는 거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와 같이 주민 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주민 참여 방식 이런 걸 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5번은 2번이 틀렸어요. 16번, 주민 참여 예산제도의 설명에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기억. 주민 참여 예산제도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다. OX. 재정민주주의란 재정의 주권이 주민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재정의 주권이 주민에게 있다. 응?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제도는 바로 재정민주주의 구현의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브라질의 그 알레그레시에서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가장 먼저 실시했다라는 얘기고, 우리나라에서는 광주광역시에서 처음 시행이 돼요. 광주광역시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그 절차적인 측면에서 구속력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의견 수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1.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의한다면 수렴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자, 주민들의 의견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취합해가지고 예산안하고 같이 지방의회에 제출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방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배정하고 새로운 사업을 수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수렴된 주민의 의견서를 예산안과 더불어 지방의회에 제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같이. 그런 의도에서 이 주민참여 예산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도에서. 그냥 단순하게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의견 수렴하고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주장한 그런 부분들을 의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서는 리을이 잘못된 내용이고 기역, 니은, 디귿 내용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특징들입니다.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자, 17번.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가운데 기관 통합형과 대비되는 기관 대립형의 특징이 아닌 거예요.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의회 의원들을 뽑아서 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응? 그리고 이 밑에 집행기구를 두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기관 통합형에 관한 건데, 기관 통합형은 의원내각제의 모습이죠. 시장은 명예직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의 의원 가운데 가장 경륜이 있는 이런 인물이 이제 시장이 되는 겁니다. 명예직이에요. 그리고 이 지방의 의원들이 협의해서 각각 이 집행기관,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복지과, 여기는 교통과,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청소과, 이렇게 각 과가 있으면 여기 이제 각각 전문성 있는 지방 의원들이 이렇게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국장, 아니면 과장, 이런 식으로. 응?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고 의결기관이니까 여기는 집행을 하는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결정과 집행이 한 곳에 이렇게 있는 이런 형태가 기관 통합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기관 대립형입니다. 주민들에 의해서 지방의 의원을 선출하고 단체장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견제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렇지? 자, 그렇다면 17번에서 기관 대립형의 특징이 아닌 겁니다. 1번. 기관 통합형에 비해서 집행기관 구성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주민 자치의 정신에 더 부합된다. 여러분들 아까 주민 자치하고 단체 자치 비교했지? 그럼 지방정부 형태가 주민 자치 형태는 뭐였어요? 네? 기관 통합형이었잖아. 네? 주민이 구종으로 개입해서 통합했다. 기억나세요? 왜 대답들 안 해? 주민 자치는 기관 통합형이잖아. 단체 자체는 기관 대립형이고,
그럼 1번 틀렸잖아요. 기관 대립형의 특징이 아닌 거라고 그랬으니까. 주민자치가 아니라 단체자치에 부합되는 거란 말이야, 기관 대립형은. 그리고 이 주민자치에서는 기관 통합형의 특징이고. 2번 의결, 집행기관 간의 현재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비판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기관 대립형의 특징이고. 응? 3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선함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통제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4번 기관 통합형에 비해서 행정부서 간 분파주의를 배제하는 데 유리하다. 자, 여기 보세요. 이런 경우 이 행정부서 간의 분파주의가 나타나면 그걸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책임자들이 지방의 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분파주의가 나타나면 그 대립이 극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셨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요, 자, 이 부서 간의 분파주의, 갈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잖아. 단체장이. 오케이? 그래서 행정부서 간 분파주의 배제에 유리한 것은 기관 통합형 대립형. 기관 대립형이란 말이야. 응? 그럼 행정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는 것은 기관 통합형 대립형. 행정의 전문성이 제고되는 거. 응? 이런 경우는 선거에서 다음 선거에서 이 사람들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책임자도 같이 바뀌죠? 근데 이런 경우는 단체장만 바뀌잖아요. 여기 국장이나 과장, 이 책임자들은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행정의 전문성이 제고되는 것은 바로 기관 대립형의 특징이겠죠. 그죠? 여기서. 기관 대립형에서 나오는 특징이에요. 행정의 전문성이 제고되는 것은. 응? 자, 17번에서 기관 대립형의 특징이 아닌 거 이렇게 표현한다면 1번이 쓰였습니다. 기관 대립형은 바로 단체자치의 특징이니까. 응? 주민자치는 기관 통합형이고. 18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겁니다. 지방의회인 의결기관하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의 책임자는 단체장이죠? 우리나라는 기관 대립형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견제한다는 거야. 그러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은 뭐가 있는 거? 감사 및 조사. 대표적이에요. 감사 및 조사. 두 번째는 지방의회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죠. 대표적인 게 예산 심의 의결 이런 것들처럼. 응? 기금을 설치한다. 그러면 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기금 설치할 때도. 이런 것처럼 감사 및 조사, 그 다음에 의결권 이런 것들이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대표적인 권한들이에요. 응? 반면에 집행기관이 지방의회를 견제하는 대표적인 권한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 선결처분권 기억나십니까? 의회 의결에 앞서서 처분한다 그 말이죠. 지금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막 확진자들 발생하고 그러면 필요한 조치들을 빨리빨리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방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이럴 상황에서 지방의 의원들 소집하고 설명하고 또 의결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고 나서 조치를 취하려면 벌써 확진자들이 막 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의결에 앞서서 먼저 처분을 한다는 거야. 오케이? 선결처분권. 또 하나는 제의 요구 및 제소권. 두 번째 애들 쓰는 거죠. 제의 요구 및 제소권. 그다음에 선결처분권. 여러분들 이거요. 선결처분권은 대통령 권한을 보면 뭐냐면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과 긴급명령권 있지? 거기에 준하는 거예요. 응?
제 요구는 뭐 어떤 권한에 준하는 걸까? 대통령 권한만. 이건 법률안 거부권에 준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내용은. 여러분들, 지방의회는 의장단 선출하죠? 의장단 선출하기 때문에 이 의장단에 대해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의장단에 대해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해서 불신임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불신임권 행사할 수 없어요. 주민들이 뽑았는데 지방의회가 불신임하면 안 되겠지. 그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주무부 장관이 집행기관에 대해서 직무 이행명령 행사할 수 있지? 직무 이행명령. 여러분들, 지방의회는 직무 이행명령권 없어. 직무이행명령이나 불신임권 없습니다. 오케이? 직무이행명령은 바로 주무부 장관이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한다. 자, 그러면 18번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선례를 설치하는 거 1번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2번 지방의회는 단체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지만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을 갖고 있지 않다. 불신임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는 기관 통합형이 아니라 대립형. 4번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단체장에게 이를 이송한다. 5일입니다. 5일 이내에 단체장에게 이를 이송한다. 자, 18번은 3번이 틀렸죠?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요거 연결해서 기억해둔다. 19번. 국가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회와 지방의회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가? 국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오케이? 광역자치단체는 50일 전까지. 기초는 40일 전까지. 그러면 의결은 국가 예산은 의결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죠. 그러니까 국가 예산의 심의 기간은 며칠이야? 90일이에요.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은 50일 전까지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심의 의결해야 됩니다. 50일, 15일이에요. 기초는 40일에서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해야 됩니다. 근데 광역자치단체는 여러분들 50일, 15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부 다 5자가 들어가 있어요. 아셨어요? 광역은 기초는 40일에서 10일이에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0번. 지방의회 의결사항. 이 지방의 의결사항의 두 문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조기에 공청회에서 제외시켰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래서. 조는 조례 재정개폐 청구. 오케이? 조례 재정개폐. 이 조례 재정개폐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오케이? 조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금의 설치. 두 번째, 기금 설치하는 것도 지방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은 공공시설의 설치.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청원. 주민의 청원에 대해서 수리 처리하는 거. 주민 청원에 대해서 수리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제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령에 규정된 걸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에 대한 부과 징수에 관한 거. 법령에 규정된 걸 제외한. 오케이?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거. 이것은 지방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제외에다가 외는 외국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거. 외국자치단체와 교류 협력에 관한 거. 요 내용까지입니다. 그러면 전체 몇 개예요? 6개 나왔어요. 네, 이게. 이 정도 기억을 한다. 자, 그러면 20번에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 의결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 그런다면 예산 심의 확정. 당연히 들어가야겠지. 당연히, 여기 지금 빠졌지만 당연히 들어간다고. 예산 심의 확정이 원하는 거. 그 다음에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 부과 및 징수 이렇게 있는데 법령에 규정된 걸 제외한. 여러분들 법령에 규정된 것을 지방의 의결로서 확정짓거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법령 규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법령에 규정된 걸 제외한. 디귿 외국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하고 디귿 두 가지가 맞습니다. 기억과 디귿 두 가지 내용이에요. 20번에서. 자,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해둔다. 이거 자주 나오는 거야. 지방의 의결 사항에 관한 거. 정리해둬야 돼요. 조례 재정 개폐에 관한 거,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거,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주민 청원에 대한 수리 처리, 네, 법령에 규정된 걸 제외함. 응?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외국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것들. 이런 부분. 자, 21번. 지방공기업위원 가운데서 지방직영기업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 지방직영기업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이런 의미예요. 직영.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십니까? 정부 기업? 기억나요? 뭐가 있어요?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 양곡관리, 조달에 관한 거, 책임 운영기관에 관한 것도 여기 들어가죠? 이러한 것들이 정부 기업이에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정부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직영기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성격에 해당되는 거죠. 정부 기업의 성격에 해당돼요. 지방직영기업은. 여러분들, 정부 기업은 행정기관이다. OX. 정부 기업은 행정기관이다. 맞잖아. 그러면 여기 소속 직원은 신분이 공무원이에요. 이것도 똑같아. 아시겠어? 상수도 사업소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면 그거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이야. 거기 소속 직원 전부 다 공무원이야. 응? 상수도 사업소 그 본부장? 시장이 임명이에요. 보통 상수도 사업소 소장이 내가 알기로 국장급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지방 직영기업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해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의 기업이다. 맞습니다. 이건 지방 공기업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공기업이 유형인데요. 정부 부처형의 공기업이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공기업 가운데 정부 부처형의 공기업이 있었거든요. 정부 부처형의 공기업 이런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기업의 성격이지만 정부 부처에 속해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없어졌던 옛날에 철도청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정부 부처형의 공기업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체국 이런 경우 여기에 해당돼요. 조달청 이런 것들 정부 부처형의 공기업에 해당되는데 바로 이게 지방 직영 기업도 일종의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 속하는 것처럼. 두 번째, 지방 직영기업의 직원은 대부분 민간인 신분이다. 틀렸잖아요. 공무원이라니까. 3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 수행을 위해서 소속 행정기관 형태로 설립해서 경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 일반적으로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 공영개발,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등이 지방직영기업에 속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이러한 기업 형태의 행정기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 그러니까 지방직영기업 나오면 무조건 볼 것도 없이 상수도, 하수도 사업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수도 사업소 이렇게. 그리고 정부 기업의 성격이다. 자, 21번은 2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2번이. 자, 22번. 지방자치법상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권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해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 행정처리 결과 2개 이상의 시군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도가 처리한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시도 할 때 시는 뭐야? 시도 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야. 아셨어? 시군 자치구 할 때 시는 청주시 같은 기초자치단체로서 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케이? 그래서 행정처리 결과 2개 이상의 시군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도, 다시 말해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한다. 이런 편이란 말이야. 3번, 시도와 시군 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한다면 시도에서 먼저 처리한다. 여러분들,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죠?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그래서 시군 자치구에서 우선 처리해야 됩니다. 시군 자치구에서. 4번,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이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맞죠? 자, 22번은 정답이 3번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기초자치단체가 처리가 곤란하면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면 되겠죠? 광역자치단체가 처리가 어려우면 중앙정부가 처리합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초자치단체가 처리가 곤란하면 광역이, 광역자치단체가 처리가 곤란하면 중앙정부가 각각. 보충성의 원칙. 자, 23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관 이임 사무의 설명으로서 옳은 겁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보면 첫 번째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관한 거죠? 이건 전적으로 지방의 이해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무예요. 그러면 사무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겠지. 응? 그리고 중앙정부는요, 사전적인 어떤 통제나 개입을 해서는 안 돼요. 이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감독만 할 뿐이야. 두 번째, 단체임 사무라고 표현한대요. 단체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예요. 오케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인데, 여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무를 말합니다. 예컨대 지금과 같은 전염병 예방관리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생각해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필요한 거잖아. 대표적인 이 단체임 사무에 관한 거란 말이야. 전염병 예방관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옆에 도로 있죠? 이게 국도야, 국도.
국도유지관리사무, 이것도 단체임사무예요. 오케이?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잖아. 국도유지관리하는 거. 근데 이게 잘 유지관리되면 지역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체임사무란 말이야. 단체임사무는 개별 법령을 근거로 해서 사무를 위임 처리하게 됩니다. 오케이? 네, 개별 법령을 근거로 해서. 네, 이것은 단체임사무. 단체임사무 처리하라고 중앙정부가 주는 돈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담금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이 내용을 부담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건 지방자치단체 위임한 사무라고 한다면 이것은 집행기관에 위임한 거예요. 오케이? 집행기관에 위임했다는 얘기는 단체장에게 위임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네, 단체장에게 위임한 거야. 네. 이것은 전적으로 중앙의 이해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무, 그 다음에 인구조사의 사무, 인구조사, 인허가에 대한 사무, 이런 것도 전부 다 기관위임 사무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 처리하라고 전체 돈 줘야겠지? 그걸 교부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네. 자, 이 경우는 사후에, 그 다음에 소극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가급적이면 단체임 사무도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관위임 사무는 어때요? 사전적이고 적적 감독이 가능해요. 이 경우는. 응? 기관위임 사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는 지방의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지? 그래서 여기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기관위임 사무는 지방의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규칙으로만 제정해야 돼요. 네? 아까. 자, 23번 봅시다. 기관위임 사무 설명에서 옳은 거예요. 1번, 기관위임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수임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고유사무에 관한 거죠. 그죠? 네. 기관위임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겠지. 그지? 네. 두 번째, 상하수도 설치 및 관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소비자 보호 및 저축의 장려는 기관위임 사무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들 아까 기관위임 사무는 이런 거였어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무. 그죠? 그 다음에 인구조사. 그 다음에 또 인허가에 관한 사무. 이런 부분들은 대표적인 기관위임 사무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아까. 네. 3번. 기관위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상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수임 주체가 된다.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수임 주체가 된다? 여러분들, 이 기관위임 사무는 누구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집행기관,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하는 거야. 아셨어? 그래서 지방의회는 관계가 없어요. 기관위임 사무는 지방의회하고는 관계가 없다. 어? 이것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기관위임 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의 하급기관으로서 지휘가 됩니다. 오케이?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그러니까 이중적 지휘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고유 사무를 처리할 때는 단체장으로서 지휘가 되죠. 근데 기관위임 사무 처리하거나 이럴 경우는 국가의 하급기관으로서 지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 지휘가 되는 거죠. 그것은 주민자치, 단체자치. 단체자치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그 말이야. 단체자치는 고유 위임 사무가 구분되니까, 위임 사무 처리할 때는 국가의 하급기관으로서 지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중적 지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번에 4번.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때는 개별적인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이 개별적인 법령을 근거로 하는 것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 단체 임무 사무일 때. 오케이? 개별적인 법령을 근거로 하는 것은 단체 임무 사무일 때. 자, 23번에서 정답은 4번입니다. 23번의 정답은 4번이 돼요. 자, 24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1번. 지방자치단체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하고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기관 대리평에 해당한다. 기관 대리평을 기관 분리평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요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방 분권화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서 지방사업의 배분 방식은 제한적 열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이 뭐라고 규정되냐면 포괄적 예시주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포괄적 예시주의. 지방사무의 배분 방식이 포괄적 예시주의다. 포괄적 예시주의라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개괄적으로 예시했다 그 말이야. 응?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개괄적으로 예시해서.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쭉 이렇게 나열해 놨어요. 예시해가지고. 이걸 포괄적 예시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한적 열거주의가 아니라. 제한적 열거주의에 비해서 포괄적 예시주의 방식은 자치단체의 권한을 더 많이 확대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포괄적 예시주의 방식이 자치단체 권한을 더 확대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 지방 분권화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자치단체의 권한을 더 확대시켜주는 거예요. 오케이? 3번 자치경찰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얘기했죠. 이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이 거의 90% 이상이 기출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수정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또 많아. 대부분 기출 문제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만약에 3번과 같은 지문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제 틀려요. 왜냐하면 올해 7월부터는 이제 법이 개정됐거든요. 올해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시행됩니다. 오케이? 올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만 이제 실시되고 있다 그러면 틀리죠, 이제 앞으로는. 근데 이런 문제는 출제하기가 애매해. 이런 지문은 이제 지금은 이제 시험 문제 출제할 수가 없죠. 6월달에 지방직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자치경찰제 도입한다고 지금 법이 완전히 개정돼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제도 자체는 7월부터 도입해서 시행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제도가 다 도입됐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하잖아요. 법이 개정됐으니까. 그래서 이 3번에 관한 지문은 지워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 지문을 출제할 수는 없으니까. 오케이? 이 제도가 다 이제 도입됐다는 거죠. 자치경찰제가. 그리고 지금 전진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뭐냐면 기구 개편이에요. 기구 개편. 그래서 국가경찰로 있던 그 경찰 공무원들 이제 자치경찰로 이제 배치하고 기구를 개편하고 새로 조직 만들고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거죠. 주로 이제 자치경찰이 하는 역할이 뭐냐? 주차 위반 단속이랄지, 이제 주민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들은 자치경찰들이 주로 하는 역할들이에요. 오케이? 방범에 관한 거랄지, 이런 것들. 응? 자치경찰. 그 다음에 이제 국가경찰은 주로 이제 수사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가경찰이 이제 수행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볼까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 집행을 위해서 설치한 지방행정기관이고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 UX.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 집행을 위해서 설치한 지방행정기관이고
세무서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 그런데 4번 지금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집행을 설치한 지방행정기관이 아니야. 아시겠어? 응? 잠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집행을 위해 설치한 지방행정, 맞는 표현입니다. 내가 잠깐 착각을 했네요. 네, 맞는 표현이에요. 이 지방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지방에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집행을 위해 설치한 지방행정기관이고 세무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 맞는 표현이죠? 네. 여러분 좀 당황했겠네. 네. 4번 지금 맞습니다. 오케이? 정답. 틀린 것은 몇 번? 2번이 틀렸어요. 아까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 포괄적 일시주의.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25번부터 봅시다.